오늘 그 순천에서 또는 가덕 캠퍼스에서 또는 학내에서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오승가 박사 후보입니다. 캔디데이트 후보에 오늘 박사기 논문 심사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2024년 2학기라고 해야 되나? 졸업장에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아무튼 오늘 제목은 기후변화 대응 대여 친환경 재배 시 최적 물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원님들이 총 5명인데 순천대 그리고 우리 가덕 캠퍼스 그리고 칠항 캠퍼스 그리고 산업체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오셨네요.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위원장으로 지정되신 나채인께서는 잘 봐주시고 오늘 오승가 발표는 박사기 논문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로 발표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25분 내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발표자 오승가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겨친환경 재배 시 최적 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고자 3가지 실험을 실행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린다든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큰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비켜갈 수는 없는데 이게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에 1 최고기온 연 최대 2.5도씩 증가할 예정이고 1 최대 강수량이 25.6mm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는 진주시도 1 최고기온이 연 최대 3.1도씩 증가하고 1일 최다 강수량이 19.7mm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온난화가 농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산성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며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는 재배 척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되지만 이는 예를 들어서 작년과 올해 사과 재배가 힘들어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농업 활동에 의해서 온난화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농사를 제조를 한다거나 이런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발생이 되어지고 그냥 일반적인 재배를 통해서도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온난화 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기상이변을 가져와서 많은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상이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축산 부문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농업용수 관리 기술 중에서 논물 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논물 관리 기술은 상시 감수, 중간 물대기, 논물 컬러 등이 있는데 중간 물대기는
유효 분할이 종료되고 난 후 2, 3주 정도 물을 떼서 논바닥에 실금이 보이면 다시 물을 떼는 방법이고, 눈물 걸러대기는 출수기 이후 물을 얕게 댄 다음 자연적으로 건조시켜서 다시 물을 데워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물대기 효과는 온실가스 발생이 저감되거나 농업용수 절약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농가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관행용법에 대한 연구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저는 친환경 벼 재배 시 일일 메탄 발생량을 평가하고 생육 특성 및 수량성을 알아보고 변이충 발생 양상과 품질을 조사해서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효과적인 물관리 방법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물관리 방법에 따른 메탄 1일 발생량 평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경남 의령군 공유면 앞구미 친환경 재배 단지에서 미리 유기물 함량을 조사하여 2에서 3% 내의 시험 필지를 선정하여 6개 처리구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식 품종은 새청으로 하였고, 비료는 유박을 10알을 기준 질소 9kg 기준으로 전량 키위로 시용하였습니다. 5월 30일에 물대기를 하였고, 이 양은 6월 10일에 30일 된 중류를 조간 30cm, 주간 15cm로 기계량하여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표준재배법을 준수하여 재배하였습니다. 상시담수는 담수신 5에서 8cm를 유지하며 감소하였고, 중간낙수는 7월 13일에 시작하여 2주는 7월 27일, 3주는 8월 3일, 4주는 8월 10일에 감소하였습니다. 얕게 대기는 담수심 4cm를 유지시키며 계속 간소하였고, 얕게 걸러대기는 주 1회씩 한번 간소하고 자연 건조시켰습니다. 메탄가스 샘플링을 위하여 수동형 챔버를 반복 간격 10m 이상으로 하고 논둑으로부터 5m 내외에 설치하였습니다. 챔버 내 변을 8번으로 조밀하였고, 챔버까지 왕래를 위하여 길이 5m 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샘플링은 주요 시기별 24시간 동안 4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였고, 6월 조사는 물관리 전 조사라 10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에 1회 조사하였습니다. 샘플링 방법은 챔버를 닫고 초기 시료 샘플링을 한 다음 온도를 측정하고 24분 후 1분간 팬을 돌려 챔버 내를 순환시켜 총 30분이 경과하고 난 다음 샘플링을 하면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샘플링된 시료는 실험 장소까지 아이스박스에 담아 냉장 이동하였고, 바이엘병에 옮겨 담아 경상국립대학교 칠안캠퍼스 공동실험심수관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스 분석은 GC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분석된 값을 이용하여 여기 REC를 이용해 메탄 배출량을 계산하였습니다. 벼 재배지의 일평균 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중간 낙수 기간 동안에 장마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렸는데 퇴수로를 확보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게끔 처리하였습니다. 시험 전후 토양화학상입니다. 토양 EH는 중간 낙수가 시작되는 기간까지는 처리별 큰 차이가 없었고, 중간 낙수 2주가 종료되고 간수한 시점인 7월 27일에는 상시담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간 낙수가 진행 중인 3주와 4주 처리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간수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리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효 분할기 7월 27일에는 물관리 처리별 오후 2시에 가장 발생량이 많았고 새벽 2시에 가장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일 평균 발생량은
상시 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물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량이 감소하였습니다. 8월 25일 조사에서도 물관리 처리별 오후 2시에 가장 발생량이 많았고 새벽 2시에 가장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가장 평균 발생량이 가장 많은 건 상시 담수였고 중간 낙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량이 감소하였으며 약계 대기보다 약계 걸러대기에서 발생량이 더 적게 발생되었습니다. 포수기인 9월 16일에는 3주와 4주 처리를 제외하고 오후 2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새벽 2시에 가장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도 중간 낙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시 담수 대비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약계 대기보다 약계 걸러 대기에서 더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6월 17일에 물관리 처리 전 1회 조사한 데이터는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조사 기간대, 동시간대 데이터를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물관리 처리 전이라 처리가 발생량에 차이는 없었고 중간 낙수가 시작된 이후인 7월 20일에는 상시 담수 대비 물관리 처리구가 평균 89.9% 발생량이 더 적었습니다. 이후 2주가 종료되어 감시된 시점인 7월 27일에는 2주 구간이 발생량이 증가하였지만 6월 17일 조사 발생량 대비 더 적은 양이 발생되었습니다. 1일 총 발생량을 살펴보면 7월과 8월, 9월 모두 상시 담수가 가장 발생량이 많았고 1을 지수 100으로 환산했을 때 4주 약계 걸러대기가 26.5, 53.8, 29.8로 가장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모든 물관리 처리에서 오후 2시에 가장 발생량이 많았고 2시에 가장 적었습니다. 물관리 방법별 월별 비교 시 7월, 8월, 9월 순으로 메탄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7월에는 상시 담수에서 메탄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2주 약계 대기, 2주 약계 걸러대기, 3주 약계 대기, 4주 약계 대기, 4주 약계 걸러대기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8월과 9월에 중간 낙수와 약계 대기, 약계 걸러대기 처리를 통해 메탄 발생량이 상시 담수 대비 31.3에서 70.3% 더 저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간 낙수와 물관리 방법이 메탄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간 낙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메탄 발생량이 감소하고 약계 대기보다는 약계 걸러대기가 메탄 발생량 저감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관리 방법에 따른 저생육과 주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3년간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6가지 처리구로 결정하였고 2022년도에서 수량이 가장 작았던 4주 약계 걸러대기를 제외하고 상시 담수를 추가하였고 약계 대기와 약계 걸러대기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 보기 위하여 3주 약계 걸러대기를 추가하여 시험을 2023년도에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장 수량이 적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4주 약계 대기를 제외한 시험 처리구로 결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식 품종은 새청문이고 비료는 유박을 질소 9kg 기준으로 10알의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5월 30일, 2023년에는 6월 5일, 2024년에는 6월 4일에 물대기를 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6월 10일, 2024년에는 6월 8일에 30일 중류를 조간 30cm, 주간 20cm로 기계 이양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는 7월 13일에 중간 낙수를 시작하여 각각 2주, 3주, 4주에 완수하였고 2024년도에는 7월 8일에 중간 낙수를 실시해서
7월 22일에 2주, 7월 30일에 3주 감소하였습니다. 생육조사와 수량 구성 요소 중 이삭수는 서리당 20주씩 반반복으로 조사하였고 이삭당 나달수는 서리별 5주씩 반반복, 설립 증가 증축률은 서리별 3회씩 반반복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수량 조사를 위하여 4제곱미터를 손수압하여 회복한 후 동조 수량을 단위 면적당 현미 수량으로 환산하였습니다. 토양 수분 함량은 해당 센서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시험지 기후 특성입니다. 중간 낙수 기간 동안에 장마로 인하여 비가 많이 내렸었고 2024년도에는 등축기 9월달에 높은 온도가 나타났습니다. 토양 수분 함량은 중간 낙수를 3년차 모두 중간 낙수를 시작한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중간 낙수를 시작한 2주, 3주, 4주 처리에서 각각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약계 걸러대기와 약계 대기는 관수 시점과 강우에 따라서 수분 함량의 차이가 있었지만 약계 대기보다 약계 걸러대기가 수분 함량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초정은 2022년도에 2주 약계 대기가 가장 길었고 중간 낙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초장도 감소하였습니다. 약계 대기보다 약계 걸러대기가 초장이 더 짧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처리별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고 2024년도에는 약계 대기가 약계 걸러대기보다 초장이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벼분할수는 2022년도에는 상시담수와 4주 약계 걸러대기가 가장 많았고 2023년도에는 상시담수와 4주 약계 대기가 가장 분할수가 많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시담수에서 분할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벼역색도는 2022년도에는 2주 약계 걸러대기가 가장 높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상시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연차별 처리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벼 수량 구성요소는 2024년도는 지금 수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결과가 다 나오지 못해 아직 표시를 못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먼저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삭수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삭당 나달수는 2022년과 2023년 모두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공승률 또한 2022년도, 2023년도에서 약계 걸러대기,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른 수량도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량은 현미로 나타냈고 이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가장 수량이 많은 2주 약계 걸러대기를 100이라고 했을 경우 4주 약계 걸러대기가 84, 2022년도, 2023년도에는 4주 약계 대기가 84, 2024년도는 아직 재현율이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정조 중에 동일한 재현율을 환산해서 수량으로 나타냈는데 2주 약계 걸러대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분할수는 2년간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았고 이삭수도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삭당 나달수는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가장 많았고 공승률 또한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2년간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수량은 2년간 모두 2주 약계 걸러대기에서 가장 많았고 상시담수 대비 각각 15%, 14.5% 더 준수하였습니다.
2년 동안 약계 걸러내기는 약계 대기보다 평균 3.41% 더 준수하였습니다. 물관리 방법별 품질 및 병해충 발생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재배 방법은 시험위와 동일합니다. 품질 조사는 재현한 선비를 사용하여 천립식 상관복으로 국립선별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병해충은 흰잎 마른 벽과 벼멸균은 출수기 이전, 이후 나머지 조사는 출수기 이후에 서리별 20주씩 상관복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조사 내용은 아래 식과 같이 백분율로 나타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주 약계 걸럭에 비해서 정립이 93.2%로 가장 많았고, 2023년도에도 이주 약계 걸럭에 비해서 정립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삼위와 미숙립은 2022년, 2023년 모두 상시당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병해충 발생은 벼 입진 무늬 마른병, 도열병, 이산 마른병 모두 3년간 모두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흰잎 마른병은 2022년도에는 처리별 유의성이 없었지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균성 알 마른병도 상시담수에서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열멀기와 이상 무름병은 연차가 처리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립은 2주 약계 걸러에 비해서 2년간 가장 많았고, 상시담수와 4주 약계 대기, 4주 약계 걸러에 비해서 가장 적었습니다. 삼위와 미숙립은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벼입진무리 마른병, 도열병, 이산 마른병 및 세균알 마른병은 3년간 상시담수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흰잎 마른병과 이산 누른병은 2022년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2023년, 2024년도에는 상시담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2024년도 수량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데이터를 여기 포함하지 못했지만, 수량조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 단백질 분석을 해서 결과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저 하고 나서 박수 누가 길게 치네, 주연이가. 자, 그러면 발표 끝났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이때 많이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있지. 그다음 다른 분들 잠깐 생각하실 때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첫 번째 실험은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은데 몇 년도에? 2022년. 2022년도에요. 그러면 이제 그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탄 그 다른 그러니까 메탄 발생 이런 것도 연차별 차이가 이런 말 이미 좀 늦을 수도 있지만은 3년도랑 4년도는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사정이 있는 건가요? 조사는 되어 있는데. 네.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네. 전국적으로 8개 도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IPCC 등록 관계 때문에 네. 이게 임박으를 정해놨어. IPCC 등록되면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높으신 분들 사정이 상황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변화, 하루 중에 변화를 가지고 어느 때 가장 이제 메탄 발생이 많으냐, 그와 이제 수량하고 관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병해충 관계를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변화는 이미 이제 투고가 되어 있고, 네. 게재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이제 쓰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렇게
그 마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출판되고 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 홀딩돼야 되는 뭐 그런 거? 아, 그거는 IPCC 등록되면 내년에 등록될 예정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왠지 그럴 것 같은 사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사정이 분명히 그 있을 텐데 왜 없을까? 하나만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보면은 친환경 재배 시 최종 물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인데 그 사실 이게 친환경 재배랑 최종 물 관리 방법이 그렇게 연관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 재배 시에도 쓰이고 하는 거든데 이것도 아마 이거 과제 뭐 이런 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굳이 왜 이제 친환경 재배 시 최종 물 관리 방법이라고 이렇게 거기가 좀 좁혀져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일단 저희가 지금 농가에서 네. 원하는 수요라고 할까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품질 그런 이제 고소득 이런 쪽으로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이제 겨냥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친환경 재배단지를 발전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친환경대 재배 단지가 있는 뭐 그런 네. 동네인가요? 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하는. 이렇게 의령 금융연 자체가 친환경 재배 단지로 이미 그래요?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단지를 궁금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다른 분. 아니 계속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계속- 원장님이 제일 계속 중요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지소비료라고 해야 되나? 유박으로 줬는데 그 양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9kg 그 시발. 요즘에는 네. 이제 유기물 비료를 많이 시용하게 되면 메탄 발생량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료 시비를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고 비료를 적게 시비를 해야 그 역색도 그 생육 시기에 맞는 정도의 역색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예전처럼 질소를 많이 시비하는 추세가 아니고 네, 저희가 친환경 재배고 저탄소를 연구하다 보니 지소 비료를 9kg로 결정했습니다. 뭐 따로 투비가 된 건 아니겠네요. 네, 주비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메탄 발생량은 그 보통 그뭘 농도 밀리그램 저희가 분석을 ppm으로 했고 그걸 이제 밀리그램으로 계산을 해서 그 선행 연구에 따른 계산을 이것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이게 왜 온실가스마다 그 기여도가 달라서 그걸 CO2로 뭐 환산해가지고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표시하긴 하는데 네. 그건 이제 환산을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발표 뭐 시간 때문에 그 인트로덕션 부분이 좀뭐 짧아진 경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인트로덕션에서 이제 실험을 왜 했는지 실험 목적 있잖아요. 오브젝티브 스터디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약간 건너뛴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논문 읽어보면은 알겠지만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될 텐데 아마 그거는 뭐 시간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챕터 3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병해충 방제 병해충 발생량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 앞쪽 부분하고 연결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이 전부 다 그 조사 립수, 발병 립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멸구 이런 데는 한 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논이 이래 있으면은 뭐 랜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주저앉듯이 꼭 한 군데에 되는데 이제 이거 이런 거는 조사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어디야 하나 따라서 확 달라지지 않나요? 내려보지 말고 네. 발표 좀 저희 그 네. 연구 부서 양쪽을 다 보니까. 공선 네. 진흥청에서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석 조사 기준표를 따라서 조사를 올해 예, 다 병멸구 때문에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발생량이 낮아서 영농에 성공한 건지 주사가 오래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시험 포장에서는 멸구 때문에 이렇게 특이 변색하는 그 부분이 발생합니다. 방제를 잘했나? 방제 아니 그 친환경인데 방제를 왜 합니까? 친환경 방제제를 썼겠죠. 발표자가 디펜스를 해야지. 네. 어떻게 해서 친환경보다 병멸구 발생량이 더 낮은 것 같은데. 네. 친환경 방제제가 그 인증받은 제재가 나오는 게 있어서 아니, 목소리가 지금 불러드는데. 네.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게 그 이제 발표 내용을 들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얘기가 그 논문에 좀 그 적혔습니다. 부분에 잠깐만 상시담수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병해충 발생이 줄었는지 간단 원리를 설명해봐요. 일단 병해충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 저희가 감기가 면역력이 약하면 잘 걸리듯이 식물체도 이제 그 식물체 자체가 가진 힘이 약하면 병해충에 더 잘 걸리게 되는데 저희가 그 상시담수 대비 병해충 발생이 적었던 거는 그 중간 납수를 통해서 뿌리가 이제 더 깊게 발생하고 뿌리가 활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식물의 그 생장 자체도 더 왕성해져서 더 건강해져서 그 식물체 병 발생에 더 좋게 된 거죠. 그럼 그걸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혹시 생육 특성 조사라든지 뭐 뿌리 저희가 뿌리 건물중. 샘플링을 여기 이제 사진을 넣지 못했는데 뿌리 샘플링을 해서 건물중과 이렇게 지상부 지하부 네. 건물중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조사했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CF에서 가장 높을까? 가장 병 발생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을까? 라는 의문점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아주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논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닙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네. 이 원장님 그 질문 중에 네. 연구 배경에 관해서 왜 이 연구를 하게 되느냐 그거 핵심을 얘기를 해야지. 그냥 과제를 땄기 때문에 했냐? 물론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고. 아니면 왜 네. 친환경 단지에서 해야만 했느냐? 왜 그 친환경 명분이 분명해야지. 발표자가 소비자의 니즈가 있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지금 아까 이제 배경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 기후 변화가 너무 지금 심각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줄일 수 있을까? 정부 정책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함께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저탄소 인정을 해야 지금 차별화가 되고 탄소 배출을 논해서 이제 줄인다. 저탄소 예. 인증 뭐 이런 거를 그렇지. 준비하고 있는.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런데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GAP 인증 뭐 받는 농가도 있지만 우리들이 선택하기는 조금 강도 높은 친환경 단지가 더 적합하다 해서 친환경 단지를 선정하게 됐고, 그 규모가 기본적으로 100헥타르 이상 되는 데라야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의령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계속 하세요. 하나, 네. 여기 수량을 보면은 이제 그 2주 간단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1년차 제일 높고 2년차 제일 높고 3년차는 약간 의문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요거는 그러면은 그 컨트롤 대비 혹은 다른 처리 대비 어떤 차이가 나가지고 그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날까요? 앞에 수량 보시면 중순율이랑 이삭당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왜 얘들이 차이가 날까요? 이게 저희가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 그 중간 낙수 기간에 이제 중간 낙수 기간이 분호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간 낙수를 통해서 이제 물이 떼게 되면은 그 물이 감소하고 있을 때는 계속 분할이 일어나서 식물체를 이제 분할이 일어나서 식물체가 키워지는데, 이 중간 낙수를 통해서 뿌리와 기존에 이제 그 섞어져 있는 경수가 이제 증가하고 거기 성장이 증가하면서 이제 이 차이가.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질문은 네. 저기 왜 3년 차가 수량이 1, 2년 많나요? 차에 비해서 수량이 아. 전체적으로 줄었느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이해를 잘 아니 못했습니다. 그두 개 다예요, 두 개 다. 그래, 하여튼 그러면 하나는 다 뵙고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 3년 차가 수량이 적은 이유가 그 올해 9월 달에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때가 등속기여서 그 저온이 20도에서 26도 정도인데 밤 기온이 너무 높아서 호흡량이 증가했어요. 수량이 그럼 답변을 하실 때 그 중간 낙수 기간에 이렇게 하면 그 분열수가 잘 되고 생육이 촉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여주신 데이터 자료에는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없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 앞 데이터 초장부터 분열, 엽색도를 주요 생육 특성을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빨간색 역삼각형이랑 형광색 이게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데 탑으로 이것들이 계속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게 그 중간 낙수 기간과 출수기 저희가 중간 낙수를 실시하는 그 기간이 식물의 초장이 많이 자라는 기간인데, 이때 중간 낙수를 하게 되면 그 식물 그 지상부가 자라는 그 지하부에 약간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간 낙수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뿌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이제 신장이 확 자라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중간 4주나 3주 처리에서는 중간 낙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뿌리에 이제 데미지를 주게 돼서 등장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조사 시기가 언제죠? 지금 7월, 8월, 10월, 10월, 10월 달은 그 식물의 초장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간장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되면 결과가 다 나와서 최종 결과가 나왔을 건데 조금 전에 발표자가 말한 것과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죄송합니다. 긴장이 그렇죠. 됐어요. 수량 부분에 네. B에 보면 네. 빨간색
오타죠. BC. 그런 A, B가 돼야 되는데 BC가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럴까? 오타. AB로 A 큰 거를. AI 그죠? 이게 그러고 중간에 오타 몇 개 있더라. 6번이 없고 7번이 나오고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저것도 사실은 이제 그 알파 테스트 해가지고 그냥 위 차이를 보는 거 이제 문자로 표시하니까 이게 좀 틀려 보일 수 있는데 실적으로 그 에러바 같은 걸 좀 추가하면 왜 저게 나오는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테스트를 좀 그림을 만들 때는 단순히 이제 문자만 넣지 말고 이렇게 에러바까지 해서 전체적인 변이 폭이 얼마큼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그 그거랑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35번 슬라이드 요 앞에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원웨이로만 그 연도 내에서 처리 간 차이만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 2024년 아직 좀 덜 나와서 뭐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24년도까지 나오면은 그 투웨이로 그러니까 처리 그다음에 연도로 해서 그 연차 간의 차이랑 그다음에 저기 처리 간의 차이를 같이 보는 인터랙션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투웨이로 한번 돌려보고 뭐 그다음에 메인 에펙트만 있는지 아니면 인터랙션만 있는지를 그 아노바 테이블을 같이 첨가를 해서 넣으면은 3년 실험했는데 억울하잖아요. 1년치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제 데이터가 다 나오면.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네. 아노바 테스트의 연도 간 처리 간 그 인터랙션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오승가 후보생이 그 피드 디자인 하신 거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매년마다 그게 약간 좀 위치가 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드가 처리 효과랑 어떻게 보면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시간별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도별로 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지금. 네네. 네. 그게 그래서 그건 좀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애뉴얼 그러니까 그 저기 애뉴얼이라 저기 1년생 근데 이게 1년생 그 환경 변이를 제가 그 퍼레니어를 좀 많이 해서 약간 항상 연차별 차이를 항상 궁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물론 이게 랜덤 팩터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겁나 더워서 수량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요인도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투웨이로 넣으면은 그래서 한번 기왕기사 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해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빼면 되니까. 제가 지금 네. 그 메탄 발생량 부분에서는 이제 뭐 심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발표 단위가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는 식량원에서 이제 제시한 대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 단위가 실질적으로 IPSS에 계속 등록할 때 쓰는 단위인지 혹은 다른 표준 단위인지 그건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이제 의견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그 생물량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지상부, 지하부, 뭐 뿌리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아마 탄소하고 지소 분석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물량 내 그 고액화된 그 탄소 대 지소비 등을 이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물처리 효과를 좀 더 그 표현적인 특성을 기반해서 설명할 때도 더 많이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하나고 그 다음에 그 분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장응성이라든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좀 지표로 활용을 하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뿌리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그 병발생 패턴이라는 걸 조사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분해수를 가지고 좀 대체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소 분석했죠? 네. 그거 왜 여기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수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빼냈어요. 막이 보니까 슬라이드가 한 70장 되더라고. 그 그래 해가지고는 발표 30분 안에 못 하고 안 된다. 네, 압축해라. 그러면 이제 결과는 안 보이더라도 뭐 너무 쓸 때는 이화학성 분석을 했다라고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꼭 도구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강 교수님. 네. 안호가 분석 하셨을 때 사후 분석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유의 수준은 몇 %예요? 잘 안 들린다. 뭐 지금 네. 우리 정정든 들을 수가 네. 뭐 사후 하게.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유의 수준 0.0% 네. 수준 그리고 지금 세 가지를 연구를 하셨는데 메탄 발생, 그리고 생육리 수량성, 그 다음에 병해충 발생을 이제 뭐 종합해서 보자면 영구적으로 말고 혹시나 이 처리구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가 뛰어날 것 같은 게 어떤 처리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2주 약에 걸러내기가 가장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기장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농업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수가 많이 감소하고 저희도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주 물대기를 통해서 제가 논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산출해놓은 용수량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넣지 못했는데 중간 물대기를 통해서 상시 담수도 되고 물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량이 가장 많고 물절약도 가능한 주약에 걸러집니다. 그것도 논문에 다 논문에 다 작성할 예정이죠. 종합적인 평가는 메탄, 물, 생육 특성, 수량 평가에서. 또 질문. 사후 분석은 덩칸 건네 덩컨 사후 분석. 질문할 때 좀 크게 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귀가 잘안 들려. 저도 기가 잘안 나에게 60이 되다 보니 잘 안 들린다고. 크게 얘기하세요, 다들. 근데 이거 지금 3년 동안 이게 메탄 이거 나온 발생량은 일단 측정은 다 돼 있는 건데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2시, 6시 이거 4시간 간격이면은 나눠서 해도 이거 네. 그 4시간 간격 조사는 2022년도에 아 많이 그래요. 네, 어쨌든 10시 사이에 거기 제일 힘든 타임이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 한번 해봤는데 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많이 고생했을 것 같네요. 우리는 4시간마다 했는데 저 경기도원하고 전남도원은 경기도원이구나. 그리고 식량원에는 2시간마다 했더라고. 아 근데 정말 대단하다 했다. 인력이 많았다 보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 가질 못했습니다. 많이 드셔봤는데. 그래 12시까지 하고 체인지하고 이렇게 했겠지. 지금 제일 좋게 나온 처리구하고 2주 아까 뭐였죠? 처리 얇게 걸러내기가 지금 현재 일반 농가에서 물떼기 하는 거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는 2주 물떼기를 많이 2주 중간 물떼기만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출수기 이후에 얇게 걸러내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 나수가 끝난 이후부터 바로 얇게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민간에서 쓰고 있는 이주 물대기 처리구가 두 번째 건가요? 네, 여기 EMD1, EMD2라고 되어 있는 EMD2가 지금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EMD1은 결과가 EMD2에 비해서는 좀 안 좋고, 근데 민간에서 지금 이주 물대기가 EMD1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 중간 낙수 이후에 저희가 약계 대기라고 해서 감수심을 낮게 해서 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가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물을 대시기 때문에 여기랑 데이터가 같다고 보는 저 방법을 민간 농가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영농 활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요량인 것이 됩니까? 답변을 해라. 네. 뇌를 치다보지 말고. 지금 이제 식료원에서는 그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주간 약계 대기, 그러니까 중간 흡수하고 그 이후에 약계 대기는 이제 4cm 이하로 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약계 걸러 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물을 이제 담수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약계 걸러 대기가 좋고 메탄 발생량도 적으니까 아주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배수 등급에 따라서도 얘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두 번째 이제 약계 걸러대기 하기가 편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물댐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농가에서는 보고 물 없으면 또 되고, 어떻게 보면 약계 걸러대기의 일환이긴 한데 담수심을 너무 높게 유지를 하니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수인기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획일적으로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대나 하면 안 되고, 수인기하고 감수 분열기, 출수 시까지는 담수심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지원 피해를 안 받기 때문에 요때만 이제 그거 해주면은 문제가 없고, 그러나 남부지방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 이제 약계 걸러대기 다이렉트로 해도.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고온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네, 탄가스 발생이 이번 처리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 간수 그거 하나로? 중간 낙수 기간이 길어지니까 메탄 발생하는 이유가 네. 4주가 뭔가 보통 별을 이양하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 후에 메탄 발생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40일에서 50일, 60일 메탄 발생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중간 낙수를 하게 되어서 그 메탄 발생 저감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로 담수심에 따라서 약계 대기는 4, 5cm 유지를 하잖아. 뭐 3, 4cm든. 근데 약계 걸러 대기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메탄이 줄어들잖아. 우리가 실험했던 것들 있잖아. 담수심에 따라서 그걸 설명을 드려야지. 담수심을 8cm까지 했잖아, 실험을. 네. 그걸 말씀드려. 담수심이 8cm, 4cm, 그리고 이제 포장에 물이, 담수심은 없지만 토양에는 물이 있는 상태에 있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담수심이 낮아질수록 메탄 발생량도 더 적게. 그래서 이제 0에서 8cm까지 해보니까 6cm, 8cm는 차이가 없고 4cm까지는 담수심이 낮아질수록 메탄 발생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약계 대기는 계속 메탄을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약계 걸러 대기 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이게 이제 4cm에서 2cm, 1cm 0으로 가면서 메탄 발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EH 때문인지 물량에 따른 온도 때문, 수온 때문인지, 혹은 지금 시험 전후 토양 화학성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pH를 보면은 처리구, 그러니까 이번 처리구의 pH가 뭐 5.9로 높아진 경우도 있고 5.3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토양을
실험 전후 토양 화학성을 언제 분석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토양의 pH가 메탄 발생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영양인자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부연 설명, 뭐랄까 고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게 과제 베이스라서 데이터를 뭐 어디든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오승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오승가 학생이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냐 어떠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오승가 학생이 학위를 받을 만큼의 그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충분히 해놓았느냐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데이터가 뭐 이렇게 좋은 데이터 나쁘다 이런 설명보다는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뭐 과학적 지식 혹은 리뷰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보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림 아까도 통계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그림 변화량 그림을 뭐 데이터 포인트 하나로 처리구별로 선형 그래프로 높다 낮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거는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처리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리 구간 차이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논문을 쓰더라도 혹은 논문을 어디에 추가하더라도 통계 처리 없이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면 아마 다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할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폐허가라 어디고? 모든 그래프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도 마찬가지고 표시를 해야 돼. 에라든지 디비에이션 바를 그 쓰긴 썼지만 네. 그걸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그랬나? 네. 학위 논문 쓸 때는 넣고 그 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백그라운드가 매우 중요해. 이거 뭐 나타내는데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슬라이드 하나 놓고 1시간, 2시간 강의해.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오늘 내가 볼 때는 몰라. 위원장님하고 판단하실 거야. 이게 한 가지만 더. 의령지구 친환경 단지잖아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유박으로 질소를 공급해요. 네. 9kg. 9kg면은 이제 고품질 쌀 9kg입니다. 보통 쌀은 뭐 11kg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유박에 인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보면은 인산이 200, 300이에요. 유효인산이. 어떻게 공급하고 있던가요? 인산 없이 분명히 농사가 안 될 텐데 혹시 아세요? 지금 물론 이 처리구에 비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단지에서 하고 있는 유박 9kg 요것만 지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메탄가스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 처리구에 들어가는 투입제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부 체계를 설명을 드려 아, 배워 이후에 뭐 녹비작물 재배하고 그러면 저도 네. 그 지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 유기물 양의 저게 작은 양의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메탄 발생에 크게 영향을 지금 정도의 차이 메탄 발생의 차이 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처리구 그 논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런 데이터들도 지금 그냥 뭐냐 CF는 28.9 그다음에 2MD는 26.4 이런데 저게 차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기에도 통계 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저게 차이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메탄가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물 조절에 의한 걸로만 해석할 수만 얘기해서는 또 설득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야 돼요. 학위를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는 나중에 내가 그 학위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될 텐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 확인하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잠깐만
동작물 할 때 비료를 시험을 하나 안 하나 그걸 설명을 드려야지. 그래,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인산이 저기 요방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었다는 그 설명을 해야지. 뭐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것은 하세요. 그 학위 논문에는 여기는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그 메탄 배출량 연도별 메탄 배출량을 추가할 건가요? 아니면 추가하지 않을 건가요? IPCC 등록하고 난 다음에 하고 학위 논문에 그냥 네. 들어가고. 원에 지금 전체로 안 돼. 근데 이게 나도 알지만 메탄 배출량 그 측정을 거의 뭐 매 주마다 했고 매 주마다 할 때마다 그 의미는 유의미한 그런 확인 문제까지 동시에 이제 했으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김건희 교수님 질문하신 거 어느 정도 이제 할 수는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학위 논문에는 포함 못 시키니까 그래. 그건 아쉬운. 그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좀 그 학위 논문만 보면 좀 평가가 박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드네요. 그 다음에 그 관행적인 그 물관리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조영선 교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농가별로 다 조사를 했잖아요. 필지별로 그렇죠? 어떤 물관리를 하는지 농민들이.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중간부터 2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면 이제 일주일인데 웬만해서는 다 관행적으로 물을 다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강제 중간 물대가 된 이유가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재미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관행문법 CF가 실제로 관행문법을 좀 발표를 하는 것이고 기타 뭐 2중 물대기든 3중 물대기든 4중 물대기든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메탄 저감을 목표로 한 저탄소 관리 물관리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또 그 학생들도 질문 있으면 하고. 네? 자, 더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 그 순천에서 또는 가족 캠퍼스에서 또는 학내에서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오승가 박사 후보입니다. 캔디데이트 후보에 오늘 박사학위 논문 심사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2024년 2학기라고 해야 되나? 졸업장에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아무튼 오늘 제목은 기후변화 대응 비어 친환경 재배 시 최적 물 관리 방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임원님들이 총 5명인데 순천대 그리고 우리 가자 캠퍼스 그리고 칠항 캠퍼스 그리고 산업체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오시는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위원장으로 지정되신 마치인께서는 잘 봐주시고 오늘 우선가 발표는 박사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30분 정도로 발표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25분 내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